전날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후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안정적인데요. 다만 어제 더 많이 빠졌던 코스피의 상승은 다소 제한적이고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장인 만큼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현재 이 시간은 다시금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이 시각 0.2% 상승하면서 3,180선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편 0.26% 상승하면서 1,024포인트를 터치,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오늘 다소 어수선합니다. 전날 모처럼 2조 7천억 원 들어왔던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거래소에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방향성을 좀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과 금융업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은 오늘도 연기금입하면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확실하게 포지션 잡았네요. 외국인 거래소에서 72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2천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좀 굉장히 어수선한 하루입니다. 12시 이후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전환, 1시 이후부터 개인까지 매수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그 매수 규모는 매우 작아서 장 마감까지 수급 동향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는 외국인이 16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2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출렁였던 증시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오늘 다시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코인에 대한 조정론이 일고 고객 예탁금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썰렁했던 천스닥의 축하를 뒤로하고 다시금 예열 준비를 마친 주식시장입니다. 목요일장을 한 장으로 끝내보는 오늘장 한 끝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4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과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수급부터 체크해보시죠. HMM과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수급이 붙은 두 종목입니다. 일단 해상 운임 상승 소식에 해운주가 강합니다. 특히 HMM은 외국인이 이틀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UBS증권 쪽에서 적극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연기금이 열흘 동안 꾸준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보험도 함께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기관의 종목입니다. 중국이 정말 땅만 파나 봅니다. 이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기계주의 선전이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참 많이 흔들릴 때도 현대건설기계의 주가는 굳건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이 아주 골고루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테마로 가보시죠. 테마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시장은 친환경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여기에다 바이오가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부터 기후 정상회의가 시작되면서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관련주 함께 움직이고 있죠. 한데 묶어서 친환경으로 좀 분류해봤고요. 상승폭을 확대한 건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또 일부 이슈가 있는 키트 종목, 보톡스 종목도 오름폭을 키우면서 바이오 업종의 탄력도를 좀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정부가 스푸트니크 V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급등하면서 이트론과 종근당을 꼽아봤고요. 또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금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원격 근무 관련주입니다. 퍼시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앞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러시아 백신 이슈 확인해 보시죠. 어제 백신 스와프 소식이 들려왔죠.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현재 모두 상황은 여의치 않나 봅니다. 바로 오늘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럽도 현재 이 백신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빨리 허가 검토를 마쳐 상반기 때까지 우리 국민 1,2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백신 도입 검토 지시를 내렸고, 식약처는 외교부에 러시아 백신 이상 반응 수집 요청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백신도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한 플랫폼인 스푸트니크 백신이지만 우려도 상존하지만 여전히 7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선 선택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관련주들 주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자, EID 27% 급등하고 있고요. 이트론은 21% 급등, 이화전기도 20%대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도 CMO 관련주죠. 12%대 두 자릿수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종근당 그룹주도 확인해 보시죠. 종근당 그룹주 그동안 많이 좀 3거래일 연속 빠졌지만 오늘 다시금 좀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종근당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CMO 관련주만 따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앱지스 17% 급등,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4%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는 LG 디스플레이와 또 코스모 신소재를 꼽아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리포트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LED 부문 수익성 개선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인데 일단 KB투자증권에서는 3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OLED 공장 증설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추가 상승 여력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6.2% 급등하고 있네요. 26,450원 터치하고 있고요. OLED 관련주 현재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덕산 하이메탈은 5.5% 상승, 그리고 파워넷도 3% 함께 움직여주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3.5%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점검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오늘장 한 끝 어떤 종목이 대표님 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저는 좀 더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 LG 디스플레이를 좀 집중해서 봤던 거는, 일단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레포트가 나왔던 것이, 하반기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는 패널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다시 한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TV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전자제품들,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레패커드, 우리 HP라고 하는 업체가 상당 부분 차응 최대에 대한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전자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패널 업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오늘도 약 6% 가까이가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G 전자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거기에 따른 악재는 없느냐라는 부분을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단은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침승적으로 알아본 결과,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런 패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이제 중국발에 대한 거래처가 상당 부분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플에 대한 부분에서도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2019년도부터 이 LG전자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유일하게 지금 LG 그룹자 안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큰 악재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이라고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이 2020년도 12월 달까지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가격대가 13,000원 밴드에서 14,000원 밴드거든요. 한참 저희가 이제 매매할 때 그 밴드 구간인데, 거기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었고, 현재는 그 가격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가 지금 올라오면서 한 26,000원 분 밴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3만 원 밴드에 대한 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은 3에서는 밟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급등 추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현재는 단기적인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26,400원 들어가가지고 내가 1년 이상을 풀로 장기 투자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단기적인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우리가 이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에 대한
확장에 대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LG전자라든지 또는 LG노텍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뭐 토비스라든지 또는 LG 디스플레이 또는 LG전자 전장부품 협력사들이 밴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밴드 업체들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1등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나머지 전장부품 관련주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서 쉽게 꺼질 수 있는 LG그룹의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전장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명심하시면서 추세적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토비스 같은 종목 그리고 LG 그룹주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